여러분, 저 오늘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할게요. 저 사실은요, 보험만 3번 갈아엎은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보험 설계사인 저도 예전에는 지인 통해서 잘못 가입하고 후회하고 해지하고 또 다시 가입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설계사님, 저 보험 4개 해지했어요. 5번 바꿨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그동안 낸 보험료 진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 보장은 보장대로 못 받고 최악의 상황은요, 보험 가입이 더 이상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상담했던 저희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가족력 때문에 이분이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2번, 3번도 아니라 7번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리모델링한 보험 괜찮았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분이 보험은 진짜 많은데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비어있어서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바꿨는데 그 시간이랑 보험료가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실제 보험을 3번이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보험 삼수생인 제가 직접 깨달은 결론은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필수 보험은요, 보험 전문가로서 딱 3개면 충분하더라고요. 보험은 결국 지출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보험은요,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의 경제를 지켜줘야 되는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필수 보험인데요,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고객님이 저 진짜 돈 없는데 보험 하나만 가능한데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무조건 실손보험부터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내가 병원에 가고 검사를 받고 또 내가 치료받고 또 수술했을 때 실손 하나만 있어도 내가 부당한 병원비를 일정 부분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물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 시기별로 보장 범위나 뭐 자기부담금, 비급여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든든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뒤를 이은 5세대 실손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아직도 말이 많은 이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요, 단순히 보험료를 낮춘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 이거에 가까운데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게 과잉 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 이런 것들이 문제로 거론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한테는 5세대 실비는 체감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는데요, 바로 중증과 비중증 질환으로 나누어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비중증 비급여 부분인데요,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30%에서 50%로 확 올라갔고요, 연간 보장 한도도 1년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던 게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또 통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루에 5번 병원을 가더라도 딱 한 번만, 그것도 2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보험금 미지급 항목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말이 많았는데요, 예전엔 당연한 것들, 뭐 미용이나 성형, 예방접종 이런 게 미지급이었는데 이제는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 뭐 이런 거 솔직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비에서 필요했던 항목들 있죠, 이런 게 미지급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와, 진짜 도수치료 비쌀까봐 참았는데 실비 처리될 때 열심히 받아놓을 걸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5세대 실비가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암 같은 중증 질병이나 큰 수술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같이 이런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는요, 보상 한도랑 자기 부담금이 4세대 실비랑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또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부담금 상한제까지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중증 질환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1년에는 5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넘으면 우리 보험사에서 다 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증 환자에 대한 보호를 이번에 대해서는 확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실손보험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은요, 좋은 보험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평생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실비는 갱신형 보험이거든요. 실제로 2025년 12월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가 발표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면요, 매년 인상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인상률이 약 7.8%지만 3세대랑 4세대 실비는요, 각각 16% 그리고 20%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데 과연 70대, 80대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때는요, 몇십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 우리가 병원 정말 많이 가잖아요. 결국 돈이 제일 없을 때 보험료가 가장 비싸지니까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손보험이 기본 중에 기본인 보험은 맞지만 보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갱신형이라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이 될 건데 이것만 믿고 가는 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저희 보험 꿀팁이 제안하는 의료비를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핵방패 플랜, 핵방패. 진짜 이름부터 굉장히 든든하지 않나요? 모든 걸 다 막아줄 것 같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3대 질병은 암이란 뇌 심장 질환을 말하는데요. 왜 3대 질병 진단비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상위권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통점도 있어요. 사망 원인이 되는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리, 산이 이 문제가 아니라 완치를 위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 진단비는요,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이 진단만 확정이 되면은 치료 여부랑 상관없이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병원비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병원비 자체보다는 소득이 끊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우리 집의 대출이자 아이들 양육비, 생활비 이렇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진단비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험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단비를 우리 집의 경제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렇다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은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핵심은 바로 두 가지예요. 바로 일반암과 유사암만 챙기면 됩니다. 일반암에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암이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기성 종양, 기타 피부암, 딱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유사암은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암이나 자궁암이나 대장 전망리암 같은 거는요,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처럼 처리하는 곳들 있거든요. 근데 유사암은요, 보통 일반암의 20%만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암 진단비를 5천
5천만 원을 가입을 해도 1,000만 원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은 많을수록 오히려 손해라서 딱 이 4가지만 인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진단비는 대부분 한 번 지급이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암이나 뇌, 심장 질환은요, 치료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재발하고 전이 되고 또 추가적인 치료들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받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단비는요, 이미 다 써버렸고 또 치료는 계속되고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은요, 유방암의 진단을 받고 5년 뒤에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때는 진단비가 더 나오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살고 있던 집을요, 월세로 돌려서 치료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이 치료비보다도 앞으로 생활하는 게 더 걱정이 된다고. 맞아요. 가족이 아프거나 이 주변에 아픈 분들을 보면요, 이 말이 진짜 너무나 현실적이거든요. 사실 이 병 자체도 무섭지만요, 아프면 일단 멘탈이 확 나가거든요. 진짜 일상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결국엔 진단비는 첫 충격은 막아주지만 긴 싸움에서 끝까지 버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보험 삼수생인 제가 권해드리는 의료비를 완벽하게 방어를 하는 핵 방패 옵션이 있죠. 바로 치료비 특약입니다. 특히 최신 암 치료들 있죠. 로봇 수술이나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은요, 효과는 정말 좋은데 비싸고 또 대부분 비급여잖아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간다는 중입자 방사선 암 치료를 받게 되면요, 내가 실비 보험이 있더라도 통원 한도가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게 초과가 되는 4,980만 원에 대해서는요, 오로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돈 때문에 효과 좋은 그 좋은 치료를 진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암이 무섭냐, 돈이 무섭지,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산정특례 제도라고 해서 급여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5% 정도로 확 줄어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신 치료 그리고 좋은 치료, 이렇게 회복을 빠르게 돕는 치료들 중에는 비급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산정특례 제도도요, 비급여는요, 보장을 해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진단비는 처음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돈, 그리고 치료비 특약은요, 완치까지의 긴 싸움을 버티게 해주는 돈. 그래서 저는 암을 대비할 때는 암 진단비랑 치료비 특약을 반드시 세트로 묶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꿀팀장님, 그럼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냥 치료비 특약 가입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 걸 가입해야 하나요? 우리 PD님 듣다 보니까 솔깃하셨나 보다. 네, 사실 저도 암 가족력도 있고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맞아요. 급여가 되는 치료는 국가가 대부분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비급여 치료인데요, 치료비 특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요즘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비급여 올인원 암 치료비 특약이에요. 이 특약은요, 비급여 암 치료인 수술, 약물, 방사선, 즉 약방수 구분 없이 모두 보장을 해줘서 올인원이고요. 무엇보다 만기까지 평생토록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도 너무 저렴해서 최대 한도인 3천만 원까지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실비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던 거, 중입자 암치료 기억나시죠? 이게 암세포만 딱 조준해서 파괴하는 치료인데 치료 시간도 2분이고요. 통증도 후유증도 없어서 와,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만족도가 높다는데 제 고객님도 실제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입자 방사선 치료 끝나고 바로 런닝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비가요 최대 5,50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이거 통원 치료니까 실비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 올인원 암치료비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주입자 방사선 암치료비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야만 진단부터 장기적인 치료, 그리고 고가의 최신 치료까지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으로 인한 의료비는요, 진단비랑 비급여 암 치료비 특약으로 완벽하게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뇌랑 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고객님이 그러세요. 뇌출혈 진단비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빵빵하게 넣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기엔 많은 분들이 모르는 통계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 뇌질환 환자 비율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거는 뇌출혈이죠. 근데 뇌출혈 환자는 약 10만 명이 됩니다. 근데 뇌경색 환자는요 약 52만 명이에요. 실제로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보다 5배나 많다는 겁니다. 즉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는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건데요. 내가 뇌출혈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뇌경색이 오더라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보장이 다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요 약 13만 명이고요. 협심증 환자가 약 70만 명으로 실제로는 협심증 환자가 5배 이상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있다? 이 또한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작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장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보험 점검을 해드리면서 만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렸던 고객님이신데 이분은 진짜 5번이나 보험 점검을 받으셨는데도 뇌랑 심장 진단비가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보장의 공백이 없도록 제가 진짜 마지막 설계사라는 마음으로 제일 넓은 보장으로 넣어서 보완을 해드렸더니 와,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장과 뇌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할 때는요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각종 뇌혈관 질환까지 100%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거를 가입을 해야지 급성 심근경색증을 넘어서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훨씬 더 넓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은 산정 특례 기간이 5년으로 길어서 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지만 뇌랑 심장 질환은요 30일로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면 본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요 지금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내 보장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보험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뇌랑 심장 질환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험을 3번이나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서
진짜 온몸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앞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보험은요, 결국 우리 집의 경제를 지켜주고 나에게 주어진 치료의 선택지도 지켜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를 하고 돈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든든한 방패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정말 좋은 보험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뇌랑 심장질환 진단비랑 함께 꼭꼭꼭 준비를 하면 좋은 핵 방패 옵션으로 제안을 드리는 게 바로 순환계 치료비 특약입니다. 제가 보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을 보는데요. 뇌랑 심장 질환의 경우 전조 증상을 놓치고 갑자기 응급으로 와서 다양한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고객님들만 보더라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셔서 혈전 용해 주사로 이 막힌 거를 녹여보고 안 되면 또 스텐트 수술도 하시고 또 그렇게 치료를 잘 받고도 수년 동안 한참을 재활치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약은요,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싹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 뇌랑 심장, 그리고 혈관 쪽 순환계 질환 이런 종합 대비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치료, 이 장기적인 치료까지 계속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정말 든든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이 3대 질병, 암이랑 뇌랑 심장 진단비랑 함께 세트로 챙기면 더 좋은 특약들까지 묶어서 초강력 핵 방패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의료비 완벽 방어 핵 방패 마지막은요.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술비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 보험 있는데 또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 솔직한 의견은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비는 기본적으로 갱신형이라서 언젠가는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6일에 5세대 실비 출시된 거 아시죠? 1세대에 비해서 점점 보장 범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또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다 보니까 갱신형은 보험료가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비를 해주셔야겠죠. 반면에 수술비 특약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수술을 할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내가 가입한 금액을 전액을 매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비갱신형으로 20년만 납부를 하면은 만기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딱 가입을 해두시면 너무나 든든하겠죠. 자, 그렇다면 보험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수술비 핵심 조합은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본이 되는 거는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는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들, 예를 들어서 용종 제거나 맹장, 지방종 제거 같은 정말 간단한 것들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는 특약이기도 한데요. 다만 한도가 보통 30만 원 수준이라서 큰 수술을 할 때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함께 준비하면 좋은 특약이 바로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요, 수술 방식을 보기 때문에 급여랑 비급여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신의료 기술까지 대부분 보장이 되고요.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데 복잡한 수술은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큰 병을 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의료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막아주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시면 자잘한 수술부터 그리고 1,000만 원이 넘는 큰 수술까지 빈틈없는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수술비 특약도 이제는 실비에서 전부 막아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예산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은 꼭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요, 이제 보험이 있어 준 마스터가 되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험은 뭘 넣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사실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같은 보장이어도 가입 방식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정말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할 때 거의 필수처럼 체크를 하는 보험 가입 꿀팁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이거 이름만 들으면 뭔가 위험해 보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해지하지만 않으면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환급형 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건데, 무해지 환급형은요, 납입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대신에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져요. 즉, 같은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기능, 바로 납입 면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보험의 진짜 위기는 아프고 난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더 현실적인 문제는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납입 면제가 있으면 암이랑 뇌랑 심장 같은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 즉시 보험료 납입이 올 스탑 됩니다. 남아있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가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쭉 유지가 되니까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할인량입니다. 와, 요즘 진짜 보험 가입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은데요. 옛날엔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보험이 딱 2개로만 나뉘었는데요. 이제는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약 드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하잖아요. 이런 유병자 분들도 입원 수술만 없으면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분들이 할증으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쩔 때는 건강 할인형 유병자 보험이 더 저렴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보험사 이거 괜찮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건강해서 입원 수술 진짜 한평생 한 적 없다 하시면요, 보험료를 최대한 할인을 해주는 건강 할인형 플랜으로 찾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엔 대장 용종이나 치질 이런 경미한 수술이어도 이건 수술이지만 간단하다고 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예외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보험 꿀팁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의 병력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야무지게 맞춰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무해지 환급형, 납입 면제, 건강 할인형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보험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크고 작은 병원비를 정말 빈틈없이 방어를 할 수 있는 핵 방패 플랜 프리미엄 설계안을 공개하겠습니다. 20년 납에 종신 만기로 구성을 했고요. 구성은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가장 확실한 진단비는요, 암 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600만 원, 그리고 뇌랑 심장 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보장받는 것들, 비급여 올인원 암치료비는 3,000만 원, 순환계 치료비는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30만 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 5,00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가성비 특약까지 제가 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이렇게 풀 구성으로 넣어도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보장을 가져가다가 해지하는 일은 결코 없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료비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핵 방패 플랜. 첫 번째는요,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험이지만 갱신형의 또 세대가 계속해서 바뀔수록 보장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실비 하나만 믿고 간다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매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은 진단비랑 치료비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이나 유사암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되 유사암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비급여 올인원 암치료비 특약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 고가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뇌랑 심장 진단비는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핵심이고요. 추가로 순환계 치료비 특약을 넣으시게 되면 반복적인 치료, 장기적인 치료까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술비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제는 실비에서 다 나오지 않는데 내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고 또 수술을 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심지어 20년만 내면 계속해서 보장만 받으니까 노후에 의료비 대비에도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보장이죠. 다섯 번째, 보험은요, 무엇을 가입하느냐도 중요를 하지만 어떻게 가입하느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납입 면제, 건강 할인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가입한다고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예요. 제 고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가입할 때는 참 연락 잘 됐었는데 가입하고 나서는 연락이 안 된다고, 아쉽다고. 맞아요. 진짜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관리를 바라보고 설계사한테 이제 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보험 설계사를 평생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1년 안에 그만두는 분들도 제 주위에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지금 보장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부족한 건 없는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런 고객님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보험 꿀팁 전문가 팀에서는 단순히 보험만 가입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입 이후에도 보장에 대한 점검, 부족한 보장 체크까지 정말 확실한 사후 관리를 약속을 드리는데요. 보험은 한 달 내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평생 금융 자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후 관리까지 챙겨주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고요. 저희 보험 꿀팁 전문가 팀에서는 1대1 맞춤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